네, 먼저 귀중한 기회 또 귀한 상을 주신 코스타 측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 제목의 인용문을 분석해서 우리 사회 따옴표 저널리즘의 실태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유진, 조영은 학우님과 준비했고 발표를 맡은 저는 한국외대 김세원입니다. 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대단히 지난합니다. 사실의 대부분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약간만 보이는 사실의 조각과 편린을 수집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옴표 저널리즘, 일명 받아쓰기식 보도입니다. 공적인 논쟁을 뉴스로 다루며 논란의 여지가 큰 일방적인 주장을 진위 확인 없이 단순 중계하기 때문에 여론을 오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제목에서 따옴표를 이용해 인용하는 문장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사 제목의 따옴표 속 인용문은 누구의 시선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 즉 따옴표 안에 무엇이 담기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할머니 임종 맞으러 간다는 시민에게 버스 타라는 장애인 단체, 이란보다 거슬리는 전장현, 사회적 테러, 민생 겁박 행위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정치회장에서 우후죽순 쏟아지는 공격적이고 주관적이며 편향적이고 선정적인 발언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이 여과장치 없이 공론의 딱지를 달고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략에 동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지워지고 자극적인 현실의 발화와 대결 구도만이 남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따옴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옴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대립구도를 가진 이슈 두 가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입니다. 해당 이슈들을 다룬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따옴표 사용 제목이 갖는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뉴스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시위나 파업은 해당 이슈가 있었던 이후의 기사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량을 확인하여서 언급량이 증가하는 순간 이후로 시기를 한정했습니다. 이후 특수문자 등을 좀 정제한 뒤 단어 토큰화를 하고 불용어와 의미 없는 단어들, 예컨대 출처, 포토와 같은 단어들을 제외했습니다. 분석은 4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첫째로 전체적인 제목의 경향성을 확인한 뒤, 둘째로 따옴표를 사용한 제목과 그렇지 않은 제목의 경향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셋째로 어떤 주체의 발언을 주로 인용해 왔는지와 넷째로 어떠한 발언을 인용하였는지 추출하였습니다. 이때 분석한 결과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와 막대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고, 따옴표를 사용한 제목과 아닌 제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로 판단하여 제외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양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언론은 해외 언론에 비해 제목에서 직접 인용문의 사용이 많았습니다. 즉, 따옴표 사용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해외 기사의 경우 직접 인용문의 비율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뉴욕타임즈 2%, 타임즈 0%, 아사히신문 13%에 그친 반면 한국 기사의 경우 오늘 저희가 분석한 케이스인 전장현 시위와 택배 파업에서 각각 27%와 24%로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아래 캡처본과 같이 해외 언론사의 제목에서는 따옴표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국내 언론사에서는 상위 3개의 모든 기사에서 따옴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따옴표 속 인용문의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인 전장현 지하철 탑승 시위입니다. 전장현 시위는 2021년 12월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슈입니다. 전장현은 기획재정부 측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해 온 바 있는데요. 2023년 들어서 정부가 그들이 주장하는 증액분의 0.8%만 반영된 예산안을 발표한 뒤로 이에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측의 대략적인 입장은 전장현, 오세훈, 서울시 등 주요 주체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장현 시위를 다루는 기사의 제목에서 빈출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검색어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장애인, 출근길, 이준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장현 지하철 시위에 대한 기사 중 따옴표가 사용되지 않은 제목과 사용된 제목에 집중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클라우드로 전체 단어를 시각화하였고 막대 그래프는 중복 단어를 제외하고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사 제목의 경우 사건의 주체 혹은 관련 대상을 지칭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많았습니다. 서울, 오세훈, 경찰처럼 말이죠. 반면 따옴표가 사용된 제목의 경우 전자에 비해 독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는 단어가 빈출하였습니다. 중단이나 불법, 혐오와 같은 단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따옴표 속 인용문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준석, 오세훈, 박경석 순으로 인용 횟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현 대표인 박경석의 발언과 비교하여 이준석은 77회, 오세훈은 38회 더 많이 인용되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사 제목의 인용문은 기사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주요 인용문을 살펴봤더니 출근길 혼자 부려, 출근 좀 하자, 시민을 볼모로와 같은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인 택배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사측과 노조 측은 택배비 인상을 두고 부속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두고 택배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발언을 읽어보시면 택배 노조 측과 회사 및 업계의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파업 관련 기사 중 택배 파업을 다루는 기사의 제목에서 빈출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검색어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노조, CJ 대한통운, 합의 순이었습니다.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사 제목의 경우 파업과 관련한 주체들 또는 파업 관련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기사, 설, 노사와 같은 단어들이 그 예시입니다. 이와 달리 따옴표가 사용된 제목들은 각 측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수사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투입, 민생, 겁박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용문의 발화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 제목에서는 택배 노조의 입장이 기업보다 약 40회 더 많이 인용되었던 반면 따옴표를 사용한 제목에서는 기업의 입장이 약 20회 정도 더 인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기업의 입장이 인용문을 통해서 더 많이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인용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배 노조 민생 겁박 행위와 같은 발언들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바뀌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또 괄호 뇌출혈과 같이 파업의 배경을 자극적으로 언급하는 인용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내 택배 언제쯤과 같이 제3자의 피해를 강조한 문장이 파업 상황 해결 등의 객관적인 문장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옴표를 사용한 제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제목과 비교하여 주관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주로 인용하는 주체가 상이함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한국 언론의 기사 제목은 외국 언론보다 따옴표, 즉 직접 인용문이 많습니다. 뉴욕타임즈, 더타임즈, 아사히 신문 순으로 각각 2%, 0%, 13%였던 직접 인용문의 비율은 한국에서 무려 20%를 상회하는 수치로 훌쩍 뜁니다. 둘, 따옴표 속 인용문의 발화자는 통상적인 제목보다 사회적인 약자의 비중이 낮습니다. 인용문이 사용되었을 때 인용문을 사용하지 않은 통상의 제목과 비교하여 정재계 인사들의 언급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인데요. 전장현 시위의 경우 정치인이, 택배 파업의 경우 사측의 발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셋, 따옴표를 사용한 제목은 통상의 제목보다 주관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인용문이 사용되었을 때 이슈에 대한 정황이나 시위 배경에 대한 언급보다는 자극적인 발언 위주로 인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장현 시위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이나 권리 예산이 시위를 벌이게 된 핵심 요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문명적 불법 시위, 혼잡우려, 휴전 끝과 같이 전쟁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어휘가 택배 파업의 경우 역시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라는 파업 배경과는 관련성이 낮은 민생 겁박 행위 등이 핵심 인용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공론장에서 어떤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가, 어떤 의견이 경쟁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 언어가 그대로 나열되고 확산되도록 놔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저희가 제시한 전장현 시위, 택배 파업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관련한 의제인 경우 언론의 역할은 따옴표를 이용하여 여러 의견을 여과 없이 매개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불편과 혐오를 중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이 원인과 배경이 되는 문제를 화두로 던지는 보도가 많아질 때 비로소 바람직한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닐지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